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침실, 거실, 아이방까지. 그것도 여러분이 직접 집안에 들여놓은 기계를 통해서요. 드론으로 하늘을 지배한 DG. 그 회사가 만든 로봇 청소기 하나가 2026년 2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단 한 명의 취미 개발자가 자기 청소기를 조종해버려다가 24개국 약 7천 가구의 집안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게 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게 그냥 해프닝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DG가 왜 로봇 청소기 시장에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걸 경계해야 하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DG는 2006년 중국 선전에서 프랭크 왕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소비자용 드론 시장 점유율 약 70% 이상. 미국에서 등록된 상업용 드론의 상당수가 DG 제품이고, 소비자 드론 분야에선 사실상 90% 가까이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매출은 연간 약 35억 달러 규모. 비공개 기업이라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지만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거대 테크 기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냥 드론 회사가 아닙니다. 비행 기술을 지배하는 테크 공룡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2025년 DG 로모라는 로봇 청소기 제품군을 들고 나타납니다. DG가 로봇 청소기 시장에 진입한 시점을 보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미국은 DG를 향해 무역 제재의 칼날을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2020년 12월 미국 상무부가 DG를 수출 규제 리스트에 등재했고, 2022년 10월엔 국방부까지 나서서 DG를 중국 군사연계 기업 리스트에 올립니다. 그리고 제재는 계속 강화돼서 일부 미국 정부기관에서는 DG 드론 사용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DG의 핵심 먹거리인 드론 시장이 정치적으로 막혀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DG 입장에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드론 하나만 보고 달려온 회사인데 그 시장이 흔들리면, 그래서 DG는 생각했겠죠. 우리 기술 다른 데 써야겠다. 그리고 눈을 돌린 곳이 바로 로봇 청소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로봇 청소기 말고도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청소기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DG가 가진 핵심 기술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DG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드론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장애물 회피 센서 기술, 3D 공간 매핑 및 SLAM 기술, 소형 모터 및 안정화 기술, 배터리 효율 최적화 기술. 이 네 가지 기술, 로봇 청소기에 그대로 쓰입니다. 드론이 공중에서 장애물 피하면서 날아다니는 거랑 로봇 청소기가 바닥에서 가구 피하면서 돌아다니는 거랑 기술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DG 로머에는 드론에서 갈고 닦은 듀얼 피시아이 비전 센서와 솔리드 스테이트, 이 기술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드론에 적용해온 기술이죠. 로봇 청소기에 이식하면 개발 비용은 대폭 줄이면서 기존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성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드론 회사가 청소기도 만들어봤어요가 아니에요. 드론에서 갈고 닦은 기술로 청소기 시장을 완전히 재정의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DG가 왜 이 시장을 노렸는지 이해하려면 시장 규모를 봐야죠.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들에 따르면 전 세계 로봇 청소기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45에서 6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연평균 2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마어마하죠. 현재 이 시장의 강자는 누구냐? 중국의 에코백스, 로보락, 드림이 등 중국 기반이거나 중국 기업이 대주주인 회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로보락, 샤오미 생태계 출신, 드림이, 샤오미 투자받은 회사, 에코백스, 순수 중국 기업. 즉 이미 중국 기업들이 로봇 청소기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판인데 DG가 거기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DG가 가져오는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간 인식 기술. 기존 로봇 청소기 업체들이 DG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 DG를 압박한 미국의 규제, 로봇 청소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비자 가전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국, 유럽 마켓에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DG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드론으로 막힌 미국 시장을 로봇 청소기로 뚫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가진 최첨단 기술을 그대로 이식해서. 미국이 DG 드론을 막으려고 5년 가까이 쌓아온 규제가 결과적으로 DG를 로봇 청소기 시장으로 밀어넣어버린 셈이에요.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DG가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청소를 하려고? 아니에요. 집안의 공간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겁니다. 로봇 청소기가 집안을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집의 구조가 3D 맵으로 저장됩니다. 가구 배치, 방의 크기, 동선, 심지어 카메라까지 달려있어요. 이게 단순한 청소 데이터가 아닙니다. 스마트홈 생태계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데이터예요. DG가 스마트홈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아망을 가지고 있다면 로봇 청소기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집안의 지도를 가장 정확히 아는 기계.
DG의 드론 기술로 만든 가장 정밀한 실내 로봇. 이게 나중에는 DG의 다른 스마트홈 기기들과 연결되고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애플이 아이폰으로 시작해서 에어팟, 애플워치, 애플 TV로 생태계를 확장했듯이 DG도 드론에서 시작해서 로봇 청소기,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가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스페인에서 DG 로모를 구입한 사람이 단순히 재미있을 것 하는 생각으로 자체 개발한 어플로 이 청소기를 조종해 보려고 했습니다. 해킹도 아니고 그냥 취미 프로젝트였죠. 그는 자신의 로모가 DG 서버와 어떻게 통신하는지 역분석해서 커스텀 앱을 만들었습니다. 앱이 연결되는 순간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청소기 하나에 연결하려 했더니 DG 서버가 그의 보안 토큰을 마스터키처럼 취급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7,000대의 DG 로모 기기 접근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들의 집 실시간 카메라 화면, 마이크 음성, 집안의 2D 평면도, 배터리 잔량, 시리얼 넘버, IP 주소까지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IP 주소를 통해 그 집의 대략적인 위치까지 파악이 가능했고 누군가의 침실, 거실, 아이방이 고스란히 그의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DG 측은 이 사실을 알고 대책에 나섰습니다. DG는 1월 말에 취약점을 파악했고 즉시 해결에 착수해 2월 8일과 10일 두 차례의 패치를 자동으로 배포, 해결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한국은 로봇 청소기 보급률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하는 시장이에요. 국내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서 열심히 경쟁하고 있고요. DG도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면 기술력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건 바로 보안입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로봇 청소기 테스트에서 중국산 일부 모델들에서 카메라를 원격 활성화하거나 청소 중 촬영된 사진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달린 청소기가 집안의 구조를 정밀하게 매핑하고 그 데이터를 서버에 올린다는 것. 이게 기술의 진보인지 아니면 우리가 한 번쯤 멈추고 생각해야 할 문제인지 정리해볼게요. DG가 로봇 청소기 시장에 뛰어든 건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입니다. 드론 시장의 정치적 규제라는 위기 앞에서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기술 자산을 재활용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대 시장을 노린 전략적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마트홈 데이터라는 미래 먹거리까지 챙기려는 더 큰 그림이 깔려 있었죠. 근데 2026년 2월 세상은 그 야망의 뒷면을 목격했습니다. 취미로 어플로 자신의 기계를 연결하려던 한 남자가 의도치 않게 7,000가구의 거실을 들여다보게 된 사건. 드론으로 하늘을 지배했던 DG가 이제 우리 집 바닥을 노리는 사이 정작 그 집안이 얼마나 허술하게 보호받고 있었는지가 드러난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